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오늘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재수 지점장 가온전선, 정경민 팀장 대부시스터즈, 김성훈 이사 신테카 바이오 가지고 오셨는데요. 황재수 지점장의 가온전선부터 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예,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화두가 됐었던 변압기 다 아실 겁니다. AI 데이터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이슈화되고 있고요. 이 부분이 결국 전력에 대한 상승, 그러니까 시설 투자라든지 캐pex 투자가 굉장히 많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변압기와 더불어서 당연히 이제 변압기를 먼저 수주를 하고요. 그 이후에 후행적으로 나타나는 게 전선 수주입니다. 결과적으로 전력에 대한 필요성, 요즘에 화두가 되는 부분 결국 실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결국 후행적이지만은 수주 잔고가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내내 좀 그래도 좀 안전하게 갖고 가도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AI가 이제 불러갔던 그 바람이 전선 전력을 통해서 원전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또 좀 돌아오는 또 그런 흐름이 또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어느 정도나 실적이 좀 성장돼 볼 수 있을까요? 예, 우선은 최근 들어서 이제 기사라든지 많은 이슈가 됐던 부분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력에 대한 피어 그룹, 최근에 일진전기라든지 아니면 많은 이제 변압기 업종들이 굉장히 지금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갈 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 글로벌로 대만 업체에 대한 전력에 대한 변압기 회사가 굉장히 피어가 높기 때문에 비해서 한국 기업이 너무 싸다라는 얘기가 있고, 사실 밸류를 비교해 봤을 때 당연히 싸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본도 그렇지만 전선에 관련주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올해 내내 이제 전력 수급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후행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주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대한전선도 그렇고 가온전선도 그렇고 LS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지금 수주 잔고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요. 각 회사들을 보면은 캐pex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가동률이 90%대가 다 넘어가고 있고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증설하는 만큼 또 매출에 대한 그리고 이제 이익에 대한 부분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LS전선에 이제 인수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통신이라든지 이게 전선에 대한 부분으로 나눈다 그러면은 그 전에 이익에 대한 절대적은 사실상 통신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되게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좀 약간 꺾인 부분이 통신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도 통신에 대한 투자 굉장히 많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지금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있고 미국에 대한 진출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이제 점유율이 90%이기 때문에 해외 매출이 플러스가 된다면 굉장히 좀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우선은 한국도 지금 굉장히 많이 캐pex 투자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지어지고 있고, 네. 결과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발전 시설은 다 지방 쪽에 있기 때문에 전선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 국내 해외도 워낙 좋지만 국내도 지금 많이 모자른 상황이어서 지금 또 플러스 시설 투자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작년에 이제 증권사 추정치를 보면은 작년에 28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올해는 이제 400억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총이 아마 종가 기준으로 2,1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지금 밸류 좀 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이제 에너지 공급의 전선의 실적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신 건데, 그러면 지금 다시 조금 진입을 해서 순환매를 좀 기다려봐도 되는 자리일까요? 예, 기술적으로 보면은 차트만 봐도 지속적으로 좀 상승한 부분입니다. 저점에서 이제 봤을 때 거의 100%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하이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 사도 되냐? 분명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80억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데 플러스 400억대의 영업이익을 나온다? 이거는 이제 주가의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우상향하는 기조는 올해 내내 지속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해외가 굉장히 전선에 대한 부분도 좋고 변압기에 대한 부분이 먼저 나오고 후행 투자가 이제 전선 나오지만 굉장히 좋고 국내도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 굉장히 많고 있기 때문에요. 안정적으로 갖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정경민 팀장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게임주네요. 대부시스터즈 등장을 했는데 최근에는 위메이드, 나이트크로우 이 얘기만 굉장히 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대부시스터즈는 어떤 포인트 봐야 될까요? 네, 대형 신작이 있다면 역발상을 시작해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오래간만에 또 게임주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대부시스터즈 하면 이제 쿠키런 킹덤만 좀 떠오르는데 대형 신작 다른 거 좀 나오나요? 네, 일단 좀 예정이 좀 되어 있고요. 일단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게임주 그 위메이드 정도만 지금 가입자 수, 접속
접속자 수 이런 걸로 이제 코인과 함께 좀 이렇게 편승을 좀 했었는데 데브 시스터즈는 뭐 아직 진정한 바닥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대형 신작이 예고되어 있고 4월부터 이제 사전 예약이 좀 시작이 돼서 6월에 이제 출시되는 쿠키런 IP죠. 같은 IP입니다. 참 많이도 우려 먹는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모험의 탑이라는 이제 신작 게임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일정에 맞게 매매 패턴과 전략을 세우면 된다는 관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쿠키런 IP 하나가 데브 시스터즈의 처음이자 끝이죠. 단일 IP의 한계가 명확하다고도 하지만 IP 확장력 하나는 여타 게임사에서 볼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좋은 그런 영향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의 트렌드를 보시면 이제 리니지류를 뭐 생각해 보시면 편한데 현금을 과금을 해서 이게 편을 먹고 싸움을 하던 그런 MMORPG의 시대가 이제 한물 가면서 다시금 이제 단순하고 팬시한 게임들이 게임 시장의 좀 주역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2년간 뭐 망가졌죠. 이익 구조 망가졌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많은 이제 그런 개발비를 들여서 거의 이제 갈아 넣다시피 이제 신작 게임에 좀 집중을 했고요. 게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제 시연 후기가 올라왔는데 굉장히 좀 좋게 평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또 과금 체계까지 갖췄다는 평가를 갖고 있어서 향후 또 내후년까지 해외 확장도 감안할 수 있는 새로운 대형 신작에 좀 기대를 가져가도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자신감으로 올해와 내년 가이던스를 각각 500억대 그리고 내년에는 900억대 영업이익을 예고를 했죠. 중장기적인 스케줄에 맞는 매매 전략을 가져간다면 뭐 정고점이었던 뭐 10몇만 원까지는 어렵겠더라도 한 50% 정도의 목표 수익률은 충분히 올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뭐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마녀의 성이라는 퍼즐 게임이 있었는데 거기 좀 흥행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5만 원부터 지금 4만 원 초반까지 좀 내려왔는데요. 기술적으로 저는 뭐 200일선 이하에서 그러니까 한 4만 2천 원, 4만 1천 원대부터는 분할 매수를 하셔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4월 사전 예약의 반응과 5월 CBT의 반응을 보면서 비중 조절을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에는 이제 6월달 세론에 대비한 그런 이제 매도 대응을 한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까지 바로 들어볼까요? 네, 목표가는 이제 과거 한 500억대 영업이익이 나왔을 때 이제 1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주가였습니다만 한달음에 가는 건 좀 욕심인 것 같고요. 일단 정고점 부근인 7만 원 정도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신작이 또 나오기 전까지 그 기대감이 또 주가를 얼마나 끌어올려줄지 궁금한데 7만 원의 목표가 먼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성훈 이사의 종목 신테카 바이오 보겠습니다. 포인트 만나볼까요? 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신약 개발 후보 물질을 이제 발굴해주는 기술을 보유한 업체입니다. 최근 주가 흐름 보시게 되면은 약간 좀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오해로 인한 노이즈로 인해서 주가가 밀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의료기기 업체, AI 의료기기 업체들이 좀 잘 주가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좀 억울하게 주가가 빠진 부분들이 있고요. 그 말은 지금 구간에 접근을 하시게 되면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신테카 바이오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그런 악성 루머에 있어서 좀 시장에서 좀 주가가 많이 눌렸는데 지금 기회로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 어떤 모멘텀 좀 주목을 해볼까요? 네,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 흐름 보시게 되면 12,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 한 20에서 30% 정도 올라가면은 매물이 나오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흐름 보시게 되면은 뭐 대주주의 반대 매매가 나왔네, 뭐 이런 이상한 좀 루머들이 있었는데 다 사실 무근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또 최근에 이제 감사보고서 시즌이다 보니까 약간 좀 이런 노이즈로 인해서 주가가 밀리면은 감사보고서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라는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 주가가 억울하게 좀 밀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제가 오늘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일이 이제 감사보고서 제출 기간 마감인데 오늘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여러 기업들이 감사보고서 우려감 때문에 밀렸던 종목들이 제출을 하자마자 거의 상한가를 들어가거나 시간에 상한가를 들어가고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억울하게 빠진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신다면 편안하게 20에서 30% 수익을 일단은 깔고 가는 어떤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 작년에 루닉과 뷰노가 정말 엄청난 시세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그렇게 시세를 내지 못했는데 이게 매출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좀 의미 있는 매출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뷰노가 회사가 망하네 하다가 매출이 찍히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날랐거든요.
그렇다면은 신테카 바이오도 어떤 감사 보고서를 받고 올라가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좀 의미 있는 매출이 지켜진다면 주가는 급등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감사 보고서와 매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그러면 뭐 30% 정도 업사이드 보시는 걸까요? 어느 정도 목표일까요? 기본 30% 정도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 정고점인 2만 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정경민 IBK투자증권 판교 WM센터 팀장, 김성원 MHB 인베스트 이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